안녕하세요. 봉잡는 재테크의 정재봉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으로 2022년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은 이민년이라 해서 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호랑이처럼 포효를 하느냐, 고양이 울음에 그치느냐, 2022년도는 이 둘 중에 하나로 나뉜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 고객님들은 모두 호랑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년 증시는 인플레, 코로나, 탈탄소, 중국, 메타버스가 좌우된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5대 화두를 위의 내용처럼 뽑았고요. 그리고 뭐 녹색 에너지나 뭐 클라우드 좀 이런 것들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2021년도 투자 리뷰 말씀드리면서 중국 투자도 좀 고객님들에게 뭐 안내도 해드리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블랙락이라고 해서 미국의 그 상위권에 있는 자산운용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자산 총액은 283조 정도 되고요. 여기에서 당규 규제 최악을 지났고 중국 주식을 사야 할 때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블랙록에서 언급한 중국의 투자 가치는 보시는 내용처럼 지속 가능성, 자립성, 사회적 평등, 데이터 보안, 중국 당국의 통화 완화적 행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여러 가지 성들이 있는데 이 광둥성이라는 성이 한국의 GDP를 추월했다고 기사가 나왔고요. 한국이 광둥성에 추월당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고 1980년도 이래 한 번도 중국 내 경제 규모 1위를 자리를 뺏긴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21년도 1, 3분기 기준으로 한국의 GDP 규모를 넘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자체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라고 해서 중국의 최고위 당, 뭐 경제정책결정회의라고 1년에 한 번씩 연말쯤에 이렇게 다음 해는 어떻게 정책을 필지 이런 방향성을 결정하는 회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나온 중국의 내년 경제 목표는 안정 속에서 성장을 강조하자고 했고요. 그 회의에서 빈출어는 자주 나왔던 용어들은 뭐 안정, 그리고 뭐 시장, 뭐 리스크, 뭐 취업, 민생, 자본 좀 다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먼저 역사를 보면은 강대국은 소비대국이지 제조대국이 아닙니다. 근데 현재 중국은 제조경제에서 정보경제로 전환 중이고 2030 세대가 전체 인구의 35% 이상이지만 모바일과 인터넷 사용량의 93%에 달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중국의 대세는 지금 서비스와 정보 산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중국 공유경제의 거대한 플랫폼을 공략해야 하고요. 공유경제의 인프라인 뭐 모바일과 인터넷 보급이 세계 최대고 인터넷과 고속철도 금융을 기반으로 하는 공유경제 플랫폼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분들도 명품을 좋아하실 텐데 중국은 전 세계 50% 이상 명품을 사들이는 나라입니다. 제가 과거에 유럽 여행을 하면서 느낀 건데 뭐 캐리어에다가 보지도 않고 다 때려 넣더라고요, 명품을. 그때 대륙의 힘을 처음으로 직감을 했었습니다. 근데 더 대박인 건 인구도 많다 보니 은행의 자본력도 상당할 텐데 중국의 주요 은행들은 정부 소유이고 대형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60% 이상 국유 기업입니다. 그리고 세계 10대 은행으로 비교를 하면 4개가 중국 은행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시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중국 투자를 멀리하는 이유는 중국이란 나라의 선입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중국 관련 책을 읽으면서 중국의 경제 역사를 알았는데 과거 30년의 중국의 지도자는 주석이랑 뭐 총리가 공대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목표치를 항상 낮게 잡았고 낮게 잡아도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면 무리해서라도 숫자를 맞추고 또는 뭐 심지어 숫자를 조작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한 자만이 살아남았고 출세를 했다고 하는데 GDP 목표가 정해지면 물불 안 가린 후유증이 거대한 공급 과잉과 부실입니다. 이게 중국의 경제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대생인 시진핑 주석은 목표 관리를 하고 문과생인 리커창 총리는 구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시진핑 시대 이전은 꼭 집어서 몇 프로로 결과를 도출했다라고 하지만 현재는 적당한 구간 내에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시진핑과 리커창 시대의 중국 경제 관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중국과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되고요. 이 점을 토대로 중국 투자에 임해주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듯 싶습니다. 그래서 국내 추천 ETF는 코덱스 중국 본토 CSI 300과 타이거 차이나 CSI 300, 킨덱스 중국 본토 CS 300을 추천해 드리고요. 추천 해외 주식으로는 CTG 면세점, 이리실업, 중국 평안보험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종목은 제가 지속적으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제 큰 틀로 이 기업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천 국내외 ETF가 또 있습니다. 중국 관련된 종목들 말고 타이거 미국 S&P 500 선물, 즉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관련된 거의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메타버스 ETF입니다. 메타버스 ETF. 그리고 네 번째는 또 블랙록에서 만든 브랜드 ETF인 ESG, 친환경 관련된 그런 ETF가 또 있고요. 추천 주식으로는 메타 플랫폼, 과거에 페이스북이었죠. 그리고 로블록스, 그리고 월트 디즈니, 페이팔, 아마존, 애플 등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주식이거나 펀드거나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다루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객님들은 이런 변동성들을 많이 견디실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면 항상 긍정적이고 흥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되면 걱정하고 두려움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조정을 받는 거야라는 이 공포감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횡보 구간이 오게 되면은 원금되면 팔아야 되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안도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저의 역할은 이 밑에 두려움이 존재했었을 때 제가 옆에 지켜주고 있는 게 저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오더라도 옆에 제가 항상 있기 때문에 버티시면 제가 객관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해서 최대한 자산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 자산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부동산, 주식 다 중요한데 먼저 이 3대 자산 분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좀 더 그 투자 자산을 유지하는 데 리스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보장 자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이고요. 두 번째는 노후 자산, 세 번째는 투자 자산입니다. 이 순서대로 자산이 분류가 돼야지 최대한 리스크를 막을 수가 있고요. 이걸 좀 더 쉽게 비유를 하면은 자, 가장 하단에 있는 게 보장 자산이고 중간에 있는 게 이제 노후 자산, 그 다음 위에 있는 게 투자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아무리 지붕이랑 집이 아무리 좋아도 이 땅이 이 집안이 무너지게 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자, 저축이나 여러 가지 요즘 부동산 자산도 많이 올라서 조금 비유가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몸이 크게 아프거나 암 진단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뇌출혈이거나 심근경색이라는 이런 큰 3대 질병에 노출이 되게 되면 여태까지 모았던 자산들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장 자산에 먼저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노후 자산, 그리고 투자 자산 이런 식으로 자산에 대한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차근차근 쌓으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 세 개의 보장 자산을 유지하면서 옆에 항상 제가 관리를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투자 자산도 좋고 뭐 2022년도 투자 방향성도 다 좋지만 어느 정도 자산 분산이 원활해야지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투자 상품도 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22년도 관련된 종목들이나 새로운 방식으로도 많이 찾아뵐 거고요. 그리고 좀 더 원활하고 필요한 정보들만 전달하는 그런 관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봉잡는지 테크의 정재봉이었습니다.